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월 만에 중단이 됐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는 6개월만 일단 시행을 했다. 뭐 이 뜻입니다. 기사로 보죠. 윤석열 대통령 6개월 만에 도어 스태핑 중단.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약식 회견. 뭐 매일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이 시간쯤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뭐 제작진이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면 속보로 알려드리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단됐어요, 어제부터. 일단 중단. 소통 행보 일단 멈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럼 왜 중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MBC 기자 그리고 비서관 약간 고성이 오간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못한다.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 여름입니다. 뭐 당시에도 이제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들어보시죠.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 이어간다, 강한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중단이 된 상태니까요. 뭐 폐지는 아니고요. 일단 중단입니다. 잠정 중단이요.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도어 스태핑 61회. 많이 했습니다. 61회. 61회로 중단됐고요. 대통령실 기자단이 MBC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근데 요 요청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일단 의견 낼 필요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상태죠. 좀 더 보죠. 대통령실의 판단은 MBC 기자의 질문 뭐 이런 모습은 이게 질문이 아닌 정치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해당 기자의 출입 정지, 교체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근데 교체는 해당 소속 언론에 요구하는 걸 거고요. 출입 정지는 대통령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자, 그렇지만 전 이 기자 단체들 중에서 약간 비판하고 있죠. 이거 언론 길들이기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 담당 비서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목적 좀 약간 좀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요란하게 가고 있죠. 상황이 조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여야 반응까지 마저 소개해드리죠. 기사가 좀 있어요. 기사가. 뭐 이런 내용에 여야 안 빠지죠. 뭐 의견 냅니다. 여당에서는 MBC 기자 난동 탓이다. 난동 탓이다. 야당은 불편한 질문을 지금 거부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야의 목소리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MBC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 스태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 가경입니다. 출근길 브리핑을 하는가 마는가는 대통령의 자유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윤수석 전 대변인.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이제 해당 기자로 지목이 됐잖아요. 거기 입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상황? 일단 이 상황이 초래된 것은 MBC 기자와 비서관과의 어떤 설전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는 거에 다 동의하실 사실 겁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당시에 양쪽에서 다 뭐 고성이 오갔죠, 조금. 그렇죠. 고성이 오간 그 순간부터는 MBC 기자의 취재 활동이 아니고 본인이 가진 어떤 감정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건 취재하고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고 예. 대통령 어디까지나 국가 원수입니다. 예.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불편한 거다. 그런 여기서 차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윤희석 전 대변인이 목도한다는 그 상황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마지막 걸. 지금으로서 마지막 걸 했는데 당시에 이른바 이제 MBC 기자 관련해서 뭐 이 전용기 탑승 문제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 국가 아니 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 말 하고 들어가는데 대통령 돌아선 상태에서 MBC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강하게. 그 대통령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비서관과 기자 사이에 이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것이 반복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럴 경우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상황, 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될 수 있는 상황, 이것을 막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예. 대통령실이 또 그것을 독자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넉넉치가 않죠. 그래서 기자단에서 예.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달라는 그 재발 의사표시를 한 방지책이라는 겁니다. 거는 기자단 자체에서 그 기자에 대해서 징계해 달라는 겁니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기자단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는 반응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뭐 당연히 여당이야 이 상황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 중단이 MBC 기자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의 반응이 좀 의아해요.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할 때 이렇게 비난을 할 거면 이게 중단된 거를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해줬어야 돼요. 왜 하냐? 이거 왜 하냐라고 얘기했던 것도 야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황. 잠정적으로 예, 중단한다고 하니까 불통이네 뭐네 하면서 또 비난을 합니다.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추가적으로 제가 윤석 전 대변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중단이 됐어요, 도어 스태핑.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는 자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날에서. 근데 다른 기자들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물어볼 수도 없고 답변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다른 기자들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예. 대통령실에만 물어야 하냐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자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 제가 말씀드린 뭔가 판단을 내려주셔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게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도어 스태핑이 순조롭게 예.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뭔가를 언론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는 의견을 내는 걸 의견 요청을 대통령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지 않기로 이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좀 일단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조대진 변호사. 네. 자,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MBC 기자에 관련돼서 뭐 책임이 있고 뭐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지금요. 예. 솔직히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MBC 기자의 태도가 뭐 얼마나 무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최초의 취지가 대통령이 출근하는 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떤 질문이라도 편하게 해서 직접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이 기자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통령한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두세 개 정도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고 싶은 부분만 답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초에 가졌던 그 초심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초심은 이미 흔들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잘 됐다라고 마침 이런 기회를 삼아서 중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야도 다르고요. 오늘 뭐 윤석 전 대변인, 조대진 변호사도 이제 보는 각도가 좀 틀리죠. 그 평가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럼 기사 좀 이어가 보죠. 요 기사는 이제 조대진 변호사 살짝 얘기하신 거와 관련이 있어요. 보시면 입 리스크 윤 대통령. 그동안 이제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어떤 설명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도어 스태핑 자체가 리스크 아니냐. 이런 지적과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 리스크 윤 대통령 언론 비판 보도 빌미로 출구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처음에 취지는 좋고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약간 뭐가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데 핑계거리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이 기사는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좀 더 설명이 좀 드리죠.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중단 재개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요, 약식회견, 이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지적이 보수층 중심으로도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때 늦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입장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의 이 의견 화면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출근길 문답 중단 결정 참 잘한 결정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매일 마음 졸이며 보는 사람 많다. 대통령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이 도어 스패킹 리스크 뭐 이런 각도에서 본 거네요. 잘한 결정이라는 판단한 이유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지금 뭐 패널 분들 손 드셨는데 일단 두 분 현역 의원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제가 발언께 또 드릴게요. 윤지원 의원님. 예.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차라리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요 표현을 빌리자면은 잘 된 거다 차라리. 예. 뭐 이런 약식- 시각 같아요 지금. 도어 스태핑 그 이제 약식 기자회견, 예. 약식 기자 간담회라는 그 용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단은 없었으면 그 중단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을 일이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왜 도입되느냐? 이 정치와 국민은 직접 소통이 안 됩니다. 예. 직접 정치 아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서로가 보고 보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유리창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고 왜곡됨이 없이 보여야 돼요.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데 비판, 비난, 예. 자유, 방종, 질문, 항의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책을 찾자. 예. 그리고 중단, 폐지 다르죠. 예. 이거는 폐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정 중단입니다. 보다 더 예. 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모 비서관과 이모 기자의 예. 이 설전. 설전은 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 필연입니다. 왜? 예. 그 안에 그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의 예. 내부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아. 뭐라고 하는지 예. 그렇게 그대로 투영된 그런 게 겁니다. 반영된 거다, 그럼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단됐느냐? 예. 원인 적용을 누가 했느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어느 한 신문에서 예. 네, 신문 제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문에서, 뭐 예. 이걸로 가지고 탈출 빌미를 찾냐? 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용하게 탈출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나갑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예. 있는가?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예. 보면 결국은 국민과의 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언론과 예. 소통하는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소통을 잘하겠다는 겁니다. 기자는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직업이에요. 예. 자기 회사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호 의원님. 그러니까 윤대원 의원님 말씀은 시작점이 어떻게 된 건지를 봐야 된다. 시작점이 누구부터 시작된 건가?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잠정 중단이 아니라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가벽 설치 공사가 시작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 가장 그 큰 원인은 또 그 국민들의 폐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자꾸 바뀌면서 예. 그 신뢰가 떨어진다는 면이 그 국민에게 진실성,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예. 사실 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대통령의 발언 실수로 인해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큰 원인이 되었는데 이번 MBC 사태를 빌미로 아예 그냥 폐쇄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욱 더 걱정은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계속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까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제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책임이 누굽니까? 약간 또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고 상대를 겨냥해서 뭔가 비판을 좀 쏟아내는 상황이죠. 아까 잠깐만요. 유석전 대변인 아까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어떤 뭐 다른 의견을 좀 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기사의 입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 예. 예. 뭔가 발언 실수가 나올까봐 그런 시각인 거죠. 이 이참에 기사는. 도어 스태핑을 없앤 거 아니냐는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약간 그런 맥락에 설명한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 취임 아주 직후 예. 그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도어 스태핑 많이 하시면서 예. 대통령 발언이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고 국민께서 아셔야 할 만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꽤 있었다고 저는 예. 봅니다. 지금 저걸 가지고 도어 스태핑을 폐지한다고 보는 것은 예. 너무 과한 해석이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예. 중지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에는요. 예. 윤재현님. 예. 맞아.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가벽 설치를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벽 거기가 보안 지역입니다. 예. 보안 지역에 본데 그 촬영이나 녹음, 전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말로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거기 그냥 오픈해서 예. 기자들 핸드폰도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외교 사절 중에 예. 이 자기들의 이 신분이나 이것이 그렇죠. 밝혀지지 출입국 쪽에 들어오는 않기를 모습이 노출이 됐다는 거죠. 예.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가벽을 설치하는 거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제가 약식이라 그랬어요. 예. 정식 기자회견처럼 모든 질문 다 받고 몇 그렇죠. 시간씩 하는 게 아닙니다. 뭐몇 가지만 근데 받는 한두 가지 겁니다. 예. 그냥 오늘의 관심사 예. 예. 묻는 것을 답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예. 해서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건 대변인이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가병 얘기하셨는데 요 기사에 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됐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앞에서 차에 내려서 여기로 출근하면서 여기로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자들이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도어 스태핑 장소인데 지금 여기에 가벽이 설치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투명 가벽이니까 이쪽에서 보면 출입구 쪽이 안 보이게 되는 거겠죠. 여기 문을 놔서 이쪽에서 열어주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이 가벽인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금 전 윤대원 의원께서 앞서서 외교사절이 여길 방문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진이나 어떤 촬영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 전 대변인. 좀 따져보니까요. 외교사절이 방문을 해서 항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이달 초입니다. 2일입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서 이제서야 가벽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사이에 기자와의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 외교사절 항의가 아니라 기자와의 그 문제가 불거진 게 이게 진짜 이유 아니냐. 계속 그 질문이 나옵니다. 뭐 시점상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 또 저 구역이 어떤 구역인가 예. 설명 윤 의원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취재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느냐 저 장소에서 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한번 나왔죠. 뭐 2일날 항의했는데 왜 시점이 이제 좀 차이가 사느냐? 많이 난다. 예, 예. 시점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건 공사 하는 그 시점 사이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이유로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요. 기본적으로 저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는 점. 그렇기 예. 때문에 저 공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예. 이 가림벽.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출입구 쪽을 이제 못 봐요. 이렇게 되면은 뭐 촬영이 이런 게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사태 때문에 예. 그 공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 특별한 이유를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되고는 있지만 예. 그 상황상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거 아닌가. 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언론에 대한 그 대통령의 시각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예. 일단 뭐 기자들에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거리를 두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초기에 그 예. 도어 스태핑을 했던 그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기자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취지들이 예. 많이 퇴색되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본인이 좀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들만 뭐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이제 반영돼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네. 일단 취재하는 기자들은 답답하죠. 대통령과 매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니까 답답하죠. 사실은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뭔가 좀 해결이 원만하게 됐으면 바란다. 뭐 이런 목소리 들려오는데 일단 약간 요란하면서 약간 분위기는 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